안녕하세요. 코로나에서 살아 돌아온 닥터지비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그 아이폰 SE 언박싱 영상에 이어서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잠적해 있던 동안 여기 이 신형 아이패드 프로를 사서 써보고 있었고요. 제가 이 매직 키보드가 도착을 안 해서 이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맥 프로용 매직 키보드랑 매직 트랙패드에 블루투스 페어링을 해서 사용을 쭉 해보고 있었어요. 애플은 최근 몇 년 동안 아이패드를, 특히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 보급형 맥북이나 맥북 프로 라인업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로 광고를 해왔고,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전용 키보드의 조합으로도 맥북이랑 등가의 생산성을 갖출 수 있게 하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작년부터 꾸준히 기능 보강을 해왔죠. 올해 봄에 아이패드 OS 13.4 이후로 아이패드에서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트랙패드의 사용성과 활용도를 늘리려는 소프트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아이패드의 사용성을 늘려줄 수 있는 키보드와 트랙패드가 포함된 매직 키보드입니다. 내년부터 애플이 그 보급형 맥북 라인에서부터 15년 만에 그 인텔 CPU를 걷어내고 애플이 직접 설계한 A칩, 아이폰이랑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A칩으로 노트북, 즉 맥북을 생산해 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A칩 기반 맥북의 경우에 맥OS를 기반으로 한다고 해도 결국 동일한 A칩을 사용하는 아이패드 OS와 소프트웨어들이 여러 접점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작년부터 아이패드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안팎으로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는 게 애플이 그런 A칩 기반 맥북까지 염두에 둔 거대한 퍼블릭 베타 테스트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트랙패드가 달려있는 아이패드용 매직 키보드의 경우에 어우, 이야,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아이패드용 매직 키보드의 경우에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베타 테스트까지 해줄 닥터지비 같은 호구들을 유인하기 위한 아주 적절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꽤 뻑뻑해요. 뻑뻑해. 이 매직 트랙패드는 예전에 그 스마트 키보드 대비로는 뻑뻑하고 뭔가 상당히 견고한 느낌이 있어요. 이건 이따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생산 제조 연월 2020년 5월 아주 새삥이네요. 자,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쓰잘데기 없는 매직 키보드를 구입하신 걸 축하드립니다는 없네. 축하는 맥 프로랑 프로 디스플레이 XDR까지만, 프로 스탠드랑요. 거기에는 이제 구입하셔서 축하드린다는 내용이 있는데 매직 키보드는 싸구려라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없어요. 요거 가지고요. 이제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예전에 그 애플이 내놓았던 여러 종류의 그 아이패드용 키보드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방금 언박싱을 한 건 매직 키보드라는 거고요.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아이패드용 스마트 키보드. 이렇게 생겼어요. 스마트 키보드고요.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일 최신형 매직 키보드고요. 자, 이번 매직 키보드는 딱 보시면은 차이를 아실 수 있다시피 처음으로 트랙패드가 달려있고 트랙패드 위에서 멀티터치 제스처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패드를 공중에 띄워서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해 준다는 차이가 있고요. 실제로 각도를 한번 조절을 뺨 볼까요? 각도 조절 자유롭게 된댔는데? 딱히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은 각도로 조절이 되네? 이거보다 더 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되면 이제 AS 받으러 가게 될 것 같고, 여기에서부터 이 정도는 어느 각도든지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다. 는 걸 보실 수가 있겠어요. 짜잔. 짠. 방금 보신 것처럼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 있었던 것 대비 바로 전 세대에 나왔던 이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건데요. 폴리오라는 거는 이렇게 뒷면까지도 덮어서
보호를 해준다라는 점에서 그냥 스마트 키보드가 아니라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고요. 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각도를 1단계, 한 단계 더 이렇게 2단계로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의 특징이고요. 더 옛날에 나왔던 그냥 스마트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지? 뭐 5년을 써왔는데 오늘도 연결을 할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자, 이거는 폴리오가 아니라서 뒷면이 이렇게 그냥 완전히 통짜로 노출이 돼 있어요. 한쪽 면만을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각도가 뭐 2단계는 아니고 이렇게 1단계만으로 각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제일 처음에 나왔던 스마트 키보드의 특징이에요. 이게 스마트 키보드 오구들이 아주 이게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그리고 이게 매직 키보드이다. 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다 비치죠. PD님 얼굴이 비쳐서 자, 이게 다시 보면 이게 맨 처음 나왔던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이게 이번에 제가 언박싱한 매직 키보드가 되겠다. 뭐 참고로 이렇게 아이패드 3세대,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쪽에 애플 펜슬 2세대 애플 펜슬을 사용하죠. 이렇게 뒤에다 붙일 수가 있고요. 자석 형태로. 그것 대비 이렇게 1세대나 2세대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붙일 수는 없고 1세대 애플 펜슬을 사용을 하고요. 자석으로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뭐 그냥 가지고 다니시다가 저처럼 잃어버리고 애플 펜슬을 3번씩 사시면 돼요. 그러게? 아니 이쪽으로 뭐 이게 뭐가 필요해? 아니 이걸 무슨 쓸 일이 있지? 이게 더 돼야 되잖아, 그치? 이쪽으로 더 하면 떨어지고 못마땅해. 자, 그렇게 뭐 3가지 그 애플의 그 스마트 키보드와 매직 키보드의 차이를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펴보셨고요. 애플이 이번에 그 매직 키보드에 대한 광고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 공중부양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을 하는데 요 매직 키보드를 엑스레이로 이렇게 찍어보면은 이쪽을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석이 이 안쪽에 붙어 있어요. 뭐 강한 자력으로 뭐 사실 뭐 그에 상응하는 양의 자석이 요 아이패드 프로 뒷면에도 붙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2개의 다른 극성을 가진 자석의 자력으로 요 아이패드 프로의 무게를 지탱을 하는 것이죠. 이 구조 자체는 애플에서는 플로팅 캔틸레버라고 하는데 캔틸레버는 한글로는 외팔 보호라고 해요. 한쪽 끝에만 고정이 되어 있는 들보라는 뜻인데 원래는 뭐 다리를 세울 때나 건축학에서 다리를 세울 때나 뭐 좀 스웩 있게 생긴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사용을 하는 건축학 공학적인 개념이고요. 이번 매직 트랙패드에서는 이렇게 한쪽에는 아이패드를 고정을 하고 한쪽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다고 해서 뭐 캔틸레버라는 표현을 차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매직 키보드에 있는 USB-C 포트 C 포트 말고 C 포트에 C 포트에 전원을 연결을 하시면은 이쪽을 통해서 여기 그 매직 키보드 쪽 보시면은 이쪽 전력을 전달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랑 연결을 해서 전력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USB-C 포트로 전원을 넣으면은 요 아이패드 프로의 USB-C 포트로는 따로 연결을 하지 않아도 아이패드 프로가 충전이 돼요. 이전에 그 스마트 키보드에는 없었던 기능이죠. 매직 키보드에 와서 처음으로 생긴 기능이고요. 그렇지만 뭐 예전 그 스마트 키보드들 같은 경우에도 충전이 되지는 않지만 잘 보시면은 이렇게 다들 접점이 있어요. 이 스마트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접점이었고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의 경우에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의 경우에는 여기에 접점이 있죠. 여기랑 이번 그 매직 키보드랑 좀 비슷하죠. 것처럼 이렇게 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서 뭐 이 키보드 안에 배터리가 없는데도 뭐 마치 그리고 뭐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지 않아도 바로 연결을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충전을 따로 하지 않아도 키보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 등등 요즘 거의 모든 애플의 신제품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 가위식 키보드가 탑재가 됐고요.
가위식 키보드의 반대 개념은 나비식 키보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2월 달에 1월 달인가 뭐 길게 영상을 찍은 게 있어서 여기 뭐 이거 클릭을 해보시면 나올 거고요. 아무튼 요 아이패드용 키보드로는 처음으로 가위식 키보드가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아이패드용 키보드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백라이트도 들어와요. 불 들어오죠? 무게를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이렇게 12인치,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랑 매직 키보드를 조합하면 무거워. 조합하면 1351g이 되는데 신형 맥북 에어가 1290g이고 신형 13인치 맥북 프로는 1362g이라서 세 개가 거의 다 무게가 비슷해요. 맥북 에어랑 13인치 맥북 프로랑 아이패드 프로에 매직 키보드를 연결한 거가 약 1.3kg 정도, 1.3에서 1.4kg 정도 범위로 무게는 서로 비슷해요. 2017년까지 나오고 단종이 됐던 맥북이 있는데 그거는 무게가 노트북인데도 920g밖에 안 됐으니까 요 1351g짜리 조합보다는 훨씬 가벼웠던 것이죠. 이게 훨씬 무거운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무겁고 맥북보다 기능성도 떨어지는 걸 왜 들고 다니냐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이 아이패드가 맥북보다는 배터리가 훨씬 더 오래 가고 LTE로 연결도 되니까 따로 그 아이폰이랑 테더링을 하지 않아도 밖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쓸 수 있으니까 정도의 답변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보드를 떼고 아이패드만 들고 다니면은 요 12.9인치인데 요거 자체는 무게가 631g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631g짜리로 뭐 그냥 뭐 유튜브 보고 인터넷 하는 걸로는 타이핑을 안 해도 되는 거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봐도 충분하잖아요. 그러다가 뭐 좀 급하게 뭐 일을 해야 되면은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패드 프로가 프로세서의 성능 자체는 거의 대부분의 노트북을 압살할 정도로 좋기는 해요. GPU는 진짜 좋고 CPU도 이제는 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와 이런 매직 키보드의 조합을 선호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아이패드로 멀티태스킹을 해보면 그냥 컨텐츠 소비용으로 뭐 이렇게 그냥 뭐 글 읽고 인터넷 하고 영상 보고 뭐 이런 용도나 아니면 가벼운 웹 서핑 아니면 그냥 워드 프로세싱이나 스프레드시트 같은 사무 용도로도 뭐 아쉬운 대로 쓸만은 해요. 뭐 당장 뭘 못할 정도는 아니기는 한데 뭐 2개 사이트를 볼 수도 있고요. 유튜브를 하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는 익숙하시려나? 유튜브 나의 취향이요. 90년대 세기말 감성 발라드 뭐 포르쉐가 나오고 있고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뭐 유튜브 보면서 인터넷 서핑도 하고 뭐 그럴 수 있고 최대 3개까지 띄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최대 3개까지의 멀티태스킹은 되는데 아무리 이래봤자 사실 그냥 뭐 윈도우스라든지 맥 OS의 멀티태스킹과는 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당장 인터넷 창 3개만 열고서 뭔가 이렇게 서로 봐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옆에다 메신저 띄워놓고 채팅도 하고 뭐 그렇게 뭐 좀 진지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은 이 아이패드로는 대체를 할 수가 없고 몇 년째 오피스 앱을 좀 사용해 보셨으면 뭐 엑셀에서 예를 들어서 뭐 Alt HVF Alt DFF 뭐 이런 거 자주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뭐 키보드 단축키를 써서 속도를 낼 수 있는 오피스 작업도 아이패드에서는 사실 대체를 하기가 좀 힘들고 뭐 패럴렛이나 부트캠프 같은 거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용 앱들도 아이패드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활용성은 좀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는 상태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렇게 맥북 대비로는 이 바깥쪽을 향해 있는 좋은 카메라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TE 연결, 뭐 같은 배터리 용량으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해서 매직 키보드가 달린 아이패드 프로랑 뭐 13인치 맥북 프로는 서로 뭐 강점과 단점이 있다 각자만의 뭐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여담으로 요 4세대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초광각 카메라랑 이쪽에 라이다 센서가 들어있는데 개인적으로 초광각 카메라를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은 이거 처음 구입한 날 이런 카메라도 있구나 정도로 체험해 본 정도밖에 여태까지 없고요. 제가 뭐 한 달 이상 사용을 하면서 또 라이다 센서를 사용한 적은 이거 측정 앱 여러분들 여기 그 measure 이 측정 앱을 가지고 이거 뭐 크기 뭐 이렇게 이런 거 사용하는 데밖에 뭐 라이다 센서 지금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애플에서는 이 라이다 센서를 AR 앱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기는 하는데 그 센서를 뭐 활용할 수 있는 AR 앱이 대중화가 되려면은 제 생각에 앞으로도 뭐 한 2, 3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이다 센서를 써서 쓰면은 뭐 장점이 어두운 환경에서도 피사체에 초점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라이다 센서 자체가 레이저를 쏴가지고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초점을 잡으려면은 카메라로부터 피사체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도 피사체에 초점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데 솔직히 뭐 유튜브에 뭐 자랑하려고 만드는 뭐 기술 자유용 영상 뭐 이런 게 아니면은 어두운 데서 초점을 잡을 일이 있기는 한가? 뭐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내 인생에 어두운 곳에서 카메라 초점을 잡을 일은 없었어요. 뭐 그런 점에서 좀 이런 센서 같은 게 정말 실효가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은 조금 듭니다. 그거 빼고는 사실 아이패드 4세대가 3세대랑 프로세서도 그렇고 실질적인 아주 조금 차이는 있는데 GPU 코어 개수 하나 차이가 나는 정도가 있는데 그 외에는 4세대에 뭐 좋아진 점이 뭔가 뭐 약간 뭐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아직 제가 뭐 가격을 얘기를 안 했는데 요게 키보드만 45만 원이고요. 12.9인치용은. 그리고 11인치용은 키보드가 39만 원.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요 12.9인치 같은 경우에 기본형이 1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 130만 원이랑 45만 원을 더하면은 요게 기본형이어도 175만 원이고 맥북 프로 13인치 기본형이 172만 원이니까 13인치 맥북 프로보다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랑 매직 키보드 조합이 더 비싸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는 풀옵션이 215만 원이어서 이 풀옵션 아이패드 프로에 키보드를 더하면 260만 원이 됩니다. 타블렛이죠. 타블렛 PC가 타블렛 PC도 아니지 그냥 타블렛이 260만 원. 자, 여기까지 매직 키보드와 4세대 아이패드 프로의 조합을 여러분들 살펴보셨고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그동안 애플이 내놓은 3가지 종류의 아이패드용 키보드들 비교를 잘 해드렸죠. 여러분들 뭐 요 매직 키보드를 사기 위해서 요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에게 뭐 좀 영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추천을 하냐 매직 키보드를 너라면은 뭐 다른 사람한테 사라고 권장을 하겠냐라고 하면 뭐 사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 1세대 키보드, 2세대 키보드에는 없는 애플 마크가 3세대 키보드에는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닥터즈비였습니다.